오늘은 결혼의 5단계와 그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 단계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단계들이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사랑입니다. 결혼해서 2년까지를 말합니다.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이때에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부라는 침대 개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늦게까지 외박할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술 마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친구랑 쇼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몇 시가 그 결혼 통금 시간을 정해서 그전까지는 가정에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그 부부간의 팀이 되고 아니면은 또 자신이 또 계속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팀 내 개인성을 지켜야 되고 원가적인 문제 습관들을 고집하지 않아야 된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소비 패턴에 있어서 더 이상 여유로운 가정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수입 안에서 쓰고 저축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벗어나서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아내의 음식과 남편의 음식의 그 집안의 패턴이 다르다면 그대로 했을 경우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남편은 좀 더 싱거운 음식을 원하고 아내는 좀 더 짠 음식을 만들어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에서 성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여자들의 성 문제에 있어서 불감증인 사람도 많고 남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조로로서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에는 성적인 문제를 다뤄주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상담하시든가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그 젊은 날에 그 보통의 건강한 남자라면은 그 레이싱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 질주하는 차와 같습니다. 일방통행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의 현대 여성들은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충분히 대화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었다면 그냥 그러고도 살았겠지만은 남편이 아내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관계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같이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샤워를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그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친밀해져 가고 남편이 하루 완전히 아내를 위해서 성적인 만족감을 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남편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아내는 저절로 처음에 그 흥분됐던 기억을 재생해내는 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배려하는 마음, 친밀함, 사랑의 언어들이 발달시켜서 성적인 친밀감을 이루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장차의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시게 되면 아내는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경제적, 습관적, 관계적인 문제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단계는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3년에서 10년 사이에 걸려지는 자녀가 태어나는 시기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부모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드러날 것이고 신체의 변화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감이 들어와서 실망이 되더라도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과 내가 한번 영원히 같이 살겠다. 그 한신이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게 될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여자도 다른 남자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속담에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한다. 다른 명도 없고 다른 년도 없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다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더 정확하게 말한다. 다른 남자도 없고 다른 여자도 없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형태가 조금은 다루어질지 모르지만 같은 문제를 다른 형태의 문제지만 같은 본질의 문제를 또 부부사이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혼 시에 감춰졌던 동기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처가의 도움이라든가 시집의 도움이라든가 또 육체적인 미모, 젊은 날 꽤 예뻤었는데 그 젊은 날 그렇게 핸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갈 것입니다. 좋은 직장, 소유들 이런 것들도
점점점 없어져 갈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충분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것은 드러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갈등을 줄이고 그 무리한 기대치를 버리게 되고 실망감, 좌절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 자녀가 태어나면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자녀 태어남에 공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양육받지 못했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준비가 되지 않다면 그 책임감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 적에 우유를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 누가 하느냐 문제. 전업주부는 아내가 하겠죠.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내들이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은 쉬우냐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다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독박 육아도 어렵습니다. 바꿔서 해보시면 압니다. 아내가 가서 돈 벌어 오시고 남편이 독박 육아 해보시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을 정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일할 적에 누가 하는가, 며칠은 남편이 하고 며칠은 누가 안 하고, 가사일은 더 이상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양육도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적에 부모가 데리고 들어가서 오면서 그 부부는 먹던 에 앉아서 얼굴을 쳐다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럽니다. 첫 아이를 보내면서 그 아이가 잘할지 어떨지 불안하고 두렵고 기대하고 할 말이 없이 얼굴을 쳐다보다 왔다라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이 좋았던 부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가 혼자 갔든가 아빠가 혼자 가든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지면 친구들의 문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또 중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대학교, 사춘기 들어갈 때 이 아이의 발달 단계마다 부모도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정체성과 교육관을 만들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부모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간단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서 가을시켜야 되고 미국도 마칩니다. SAT 대학 들어갈 적에 보내야 되고 의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 적에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는 자녀한테, 엄마는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제 슬슬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내줘서 좋은 것을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그것을 뒷바라지 못하는 남편을 미워하게 됩니다. 밑바닥의 마음은 어머니의 제식이 남편의 그 제식을 직시하기 싫기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양육해야 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결핍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그 성장을 발전시키는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현실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충분히 대화해야 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야 되고 자녀를 비교하지 않는 부모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단계가 되면 편안한 사랑입니다. 11년에서 25년 사이 이제 부부라는 특성, 가족이라는 틈 안에서 자기 개성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뤄가는 젊은 꿈, 기대,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안녕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는 나는 이런 정도의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차는 사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비교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가족들한테.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진전한 용서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화내시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상실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이나 병마가 있고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포자기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부부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다시금 힘을
희망이 있다는 희망상을 들고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개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했던 꿈을 자녀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내 자녀가 그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서 목숨을 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개별화시키고 놓는 작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혼하신 어머니들이 그 홀어머니들이 아들을 키울 적에 실패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의 독립심을 갖고 갈 적에 어머니가 그 룸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적엔 딸은 어머니를 따라서 사춘기에 그 특성을 나오고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할 적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어쨌든 조금씩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녁에 산책을 같이 가시든가 손잡고 걷든가 이런 것도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중년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년은 영적인 각성의 시기이기도 하고 신체의 변화를 일으킨 시기도 하고 중년에 문제가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년에는 사일런스 보이스, 잠자고 있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곳이 내 안에 있었어? 라고 본인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친밀감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에 겪는 인생의 성실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운다라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갈 수 있고 겸손을 배우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자기를 관찰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중년의 시기에 그것을 배우지 못할 것 같으면 잘난 척하는 인생으로서 노년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그가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자기는 항상 잘났다는 자아도취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꼰대가 되어가는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갱년기와 중년을 잘 지내게 되면 아름다운 노년, 노력하는 노년을 만들게 될 것이다. 초월적인 사랑이 5단계에 이루어진다. 36년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결혼 생활을 이루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사별했던가 이혼했다면 물론 이 단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 살아왔던 부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고 사랑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아내를 보면서 늙은 아내의 흰머리와 주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살에 20대 만났던 그 아내의 그 눈부신 젊음과 그것을 연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늙고 대머리 나오고 뱃살 나오고 울퉁불퉁한 남편이 아니라 내가 젊은 날 바라봤던 그 핸섬에 썼던 그 샤프해졌던 멋있었던 내 마음을 흔들렸던 그 남편을 그 늙은 남편의 마음 그 모습 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사랑이고 이것이 즐거운 관계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관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든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밀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느냐고요? 기존의 사람과 친밀감을 더 깊이 하는 것이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과 관계를 다시 연결해 가고 친밀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친구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더 만들기 어렵지만은 그 좁은 속에서도 또 친밀감을 기피하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힘의 상실은 절대적인 상실 패배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힘의 상실은 영적인 해방감의 시작이고 그리고 수용력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들을 서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작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생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지금을 준비하시고 자기의 그 장례식까지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 36년 이상 살아서 노년기가 되었을 적에 초월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초월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입으로서 표현되는 초월적인 친밀감의 사랑이 아니고 말로써 조용히 하지 않고 속으로 하시는 초월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남자밖에 없고 이 여자밖에 없고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배우자였다라고 말하시게 된다. 그러나 병적 상호 의존증이 일어났던 또 부부의 초월적인 사랑의 모습은 건강하게 부부 관계를 이뤘던 또 부부의 초월적인 사랑과는 다른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부부간에 늘 싸웠습니다. 화냈습니다.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이란 틀 안에 묶여서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수가 썼고 미웠었고 내 모든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남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었던 기대치가 정말로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기대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연민으로 바라보고 동지로서 바라보게 되지만 여전히 생활 순서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늙은 아내가 허리를 굽히고 음식을 마련해줘도 남편은 감사의 말도 없고 여전히 음식이 짜다 맵다 이렇게 불평의 말을 한다면 그 부분은 결혼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30년이 지나서 초월적인 그 사랑의 단계에 들어갔을지라도 부정적으로 코디펜던스 되었을 때 부정적인 상호 의존증에 걸려있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그의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아내가 아파서 병이 들면 그래서 입원하면 그 다음날 남편이 병들어서 같이 입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참 부부 사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천생연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 그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병적 상호 의존에 걸려있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상호 의존증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하시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로 초월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늙어서는 더욱더 아내한테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들을 미안합니다 말들을 더 많이 해서 말로써 표현함으로 인해서 좀 더 친밀감을 쌓아가고 늙은 나이 이제 손잡고 동지로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